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7월 29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체크 포인트 세 가지 그중에서 첫 번째,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가격이 이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은 8월 10일에 언팩 행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갤럭시 폴드 4와 갤럭시 Z 플립, 이 제품이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기본 버전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폴드 4가 199만원, 그리고 플립 4가 129만원으로 일단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폴드 4 같은 경우에는 전작인 폴드 3가 19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플립 4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좀 더 많은 이제 모델인데, 이번에 나오는 모델은 한 45,000원 정도 가격은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가격적인 어떤 부담감, 그에 따른 심리적 저항선 가격대, 그리고 폴더블 폰 대중화라는 핵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격을 동결 수준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뭐 기능도 많고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비싸다는 건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의 어떤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 볼 때 그 접점이 될 수 있는 가격대, 이게 200만 원을 넣으면 안 된다, 아마 그런 압박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품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드 3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동결을 좀 시켰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플립 4 같은 경우에는 125만 원이었는데 12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뭐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제품, 뭐 울트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1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소위 말하는 대박이 좀 났다. 그래서 올해도 좀 대박을 기대하면서 가격을 많이 인상을 시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 7월 28일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하는 IR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DX 사업 부문을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서 보시면, 앞으로 스마트폰 판매는 여기 보시는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은 중저가 시리즈인 A 시리즈입니다. 이 A 시리즈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플래그십 모델들인 갤럭시 S 시리즈나 또는 뭐 폴더블 시리즈는 생각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 볼 때는 비싼 제품을 판매해야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현재 2분기까지 실적 나온 걸 보시면은 스마트폰 쪽 판매에 따른 영업 마진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소위 말하는 고부가 가치의 제품, 이런 제품을 많이 팔겠다, 이런 계획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은 하이 퀄리티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많이 팔리지만 소프트웨어도 많이 팔려요. 구동 모델을 지금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매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삼성이 좀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반기에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여튼 많이 판매하려고 분명히 마케팅을 많이 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시면은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 목표는 1,500만 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드 4가 500만 대, 플립 4가 1,000만 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700만 대 이상 판매했었는데 올해는 곱하기 2,
2배 이상의 판매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좀 꼽아드리면은 최근에 UTI라고 하는 기업이 아직 부품이 탑재가 된 건 아닙니다. 근데도 기대감에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파인테크닉스나 KH바텍, 세경하이테크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8월 10일 공개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제품 스펙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스펙, 그 다음에 향후 판매량, 사전 계약 이런 뉴스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은 좀 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튼 이들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이 지금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파인테크니스, KH바텍, 태경하이테크 이런 기업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넥슨게임즈가 신작 게임 히트2라고 하는 게임을 8월 25일에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통상 게임주들은 게임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조금씩 오르다가 이제 신작이 발표가 되면 그 이후에 빠르게 차익 실현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넥슨의 자회사 넥슨게임즈, 기존에는 넷게임즈, 넥슨GT 이 두 개의 회사가 있었는데 이 개발사를 모두 다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해버렸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신작 게임을 출시하는 거라서 기대가 좀 큰 상황이고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도 일단 합병을 하고 넥슨 게임즈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 신작을 선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심혈을 많이 기울일 겁니다. 여튼 히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게임, 완성도가 높은 게임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재무제표, 통상적으로 반기 보고서 공시를 할 텐데 지금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작 게임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넥슨게임즈 재무제표상의 실적에서도 숫자상으로 보일 때 좋게 보이느냐 또 좋게 안 보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히트2 출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알츠하이머 협회의 컨퍼런스가 개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알츠하이머 협회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알츠하이머 및 기타 치매 질환과 관련돼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전 세계 연구진들이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열렸던 행사이고 알츠하이머 병의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연구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세션이 아마 열릴 거고요. 글로벌 제약사들인 일라이 릴리나 로슈, 머크 이런 기업들도 지금 보니까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아리바이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은 지금 비상장 기업이라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일단은 이 아리바이오가 유일하게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AR101이라는 파이프라인 이게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임상 3상 들어간 유일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거고요. 또 파이프라인 때문에 중소벤처 기업으로부터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리바이오 관심 한번 두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아리바이오랑 사업적으로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톡스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비임상 수탁 기업입니다. 아리바이오의 AR101 파이프라인에 바이오톡스텍의 항산화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CRO 업체 중에서는 바이오톡스텍이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퓨온스라고 하는 기업은 포괄적 뇌질환 개선 치매 치료제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퓨온스는 원래 돈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리바이오의 지분 투자도
지금 사업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진제약 역시 아리바이오에 지분을 1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아리바이오의 치매 치료제 파이프라인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같이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알츠하이머 협회 행사에 참여했었던 기업들도 주목해보면 좋은데, 우선 아이큐어라고 하는 기업이 최근에도 이슈를 받고 있지만 2018년도에 이미 도네페질 치매 치료제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패스로 5년이 지난 상황이고, 그때는 연구 결과였는데 지금은 이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 공급을 맡았는데 도네리온 패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각 병원을 중심으로 치매 치료제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국내 몇몇 업체들, 관계 기업들이 있는데, 관심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큐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부연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니까 7월 달도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8월에는 휴가 시즌 이런 것들도 겹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가 좀 한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초 중순까지는 잠잠한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슈가 있는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 수급은 아마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체크포인트에 말씀드렸었던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이런 이슈들은 시장의 트렌드가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두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